좋아요, 구독. 먼저 나스닥 선물 개장 전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체크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 그리고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어제 엔비디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술주가 하락한 가운데 나스닥 선물도 약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도 현재 약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듯 하더니 현재는 강 보합권으로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개장 전에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10시 36분경 21,273포인트까지 터치를 했고요. 그 이후로는 조금 하락을 하면서 현재는 0.32% 정도 상승한 21,23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달러 인덱스가 장중에 109포인트 선을 또 돌파를 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수님, 관세 폭탄을 예고한 트럼프 취임식이 다가오면서 지금 달러 인덱스가 고공을 행진하고 있는데 네. 이러한 흐름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그게 참 말이 많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관세 폭탄 그러면 우리가 다들 인플레이션 우려라고 생각들 하는데 제가 네. 여기에서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관세가 올라가면 당연히 상품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래량이 감소가 돼서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될 수도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경제학자들의 상당수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다들 우려하는 게 인플레이션 그러면 또 금리 인상 그럼 또 뭐 주식이든 위험 자산, 우리 투자 자산이 다 위험 자산이죠, 거의. 좀 또 2022년처럼 바닥으로 또 곤두박질 치는 거 아니냐 그렇게도 우려하시는데 트럼프 당선자 이제 대통령 예정자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금리가 높은 거,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딱히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본인이 제일 싫어하는 거를 없애겠다고 공표를 하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바이든 지금 현 대통령이 뭐 시추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해도 어차피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그 트럼프가 당선될 때 그 화석 연료 다시 부흥시키겠다 얘기했고 다시 원상태를 되돌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약이 대부분 그러니까 많이 그러니까 100% 이행될 수는 없겠으나 그래도 본인이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그런 것들은 다 지켜내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 더군다나 트럼프 현 당선자를 보면 예전보다 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 후보 시절에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차분해진 상태거든요. 1기 때는 좀 야생마 같았다면 지금은 좀 철든 할아버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우리 언론에서 막 떠들어대잖아요. 언론에서 뭐 해리스 그 후보가 유리하다 그럴 때도 미국은 실제로 그렇지 않았거든요. 트럼프의 당선 확률을 되게 높게 보고 있었고 우리나라만 좀 그렇게 좀 편파 보도가 됐었던 게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만약에 취임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걱정할 만큼 그렇게 심각한 타격이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 지정학적 위치나 여러 가지 종합적인 걸 봤을 때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를 좀 끌고 가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로비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될 건 같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있던 것들에 대한 좀 협상 카드가 좀 바뀌었을 뿐이지 뭐 고환율 그러니까 환율도 지금 문제가 많은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차트를 가만히 보시면 환율이 내려갔습니다. 환율 내려갔습니다. 잘 보세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러니까 환율이 높으면 뭐죠? 우리가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10달러, 그러니까 노트북을 예를 들면 100달러에 판다고 친다면 100달러 받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1,400원에 100달러하고 1,500원에 100달러 우리가 지불하는 가격이 틀리잖아요. 그럼 미국에서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환율이 높을수록 싫어하는 거겠죠. 기업들이 싫어하면 곧 트럼프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라고 그럴까 취임 이후에는 좀 환율도 좀 잡혀가지 않을까. 이 환율 문제가 단순히 강달러 문제일 수도 있지만 우리 내부적인 문제도 좀 크잖아요. 네, 계모임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여파가 아직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트럼프가 그러니까 취임된 이후로는 환율 그다음에 뭐 인플레이션 부분 그런 것들이 좀 다 바뀌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월 20일 전후로 조정이 올 거 아니냐? 지금 제가 볼 때는 저뿐만 아니라 애널리스트들이 볼 때는 지금 조정을 이미 겪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지만 지금 얼추 조정을 겪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이 조정이 어디까지 가느냐는 이제 관건이겠지만 멀추 조정이 좀 다 나오지 않았나.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PMI들이 나오죠. PMI들이 나옵니다. PMI가 우리가 뭐 대충 뭐 그게 중요해라고 하시겠지만 PMI가 그 자본의 흐름입니다. PMI와 S&P 흐름은 비슷합니다. 네, 그리고 유동성도 비슷하고 PMI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제조업 미국은 제조업국가 아니지만 제조업 PMI도 중요하고 또 뭐죠? 그 서비스업, 네, 그리고 구매관리지수 이게 다 중요합니다. 오늘 12시죠? 내일 아니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일단은 좀 흐름은 좀 요동을 칠 수 있겠으나 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따진다면 금리는 이번에 뭐 아시다시피 페드워치 보시면 압도적이죠, 동결이. 예, 뭐 어떤 분들은 그게 뭐 대중의 심리가 뭐 반영이 되냐? 대부분 맞습니다. 대부분 맞아요. 맞다고 하는데 틀리다고 혼자 외길 가지 마시고. 예, 그러면 시장은 그 제일 싫어하는 게 리스크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아니면 취임 직전에 이제 다 윤곽을 다 발표하고 있잖아요. 뭐부터 시행할지, 어떻게 시행할지, 어느 정도 깊이로 시행할지 아웃라인이 나오면 시장은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할 걸 보고 있고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에 의하면 올해 S&P 그 연말 고점이 연말까지 고점이 거의 7천 정도 다 보고 있습니다. 7천. 많이 보는 데는 7,700까지 보고 있는데 지금부터 한 15% 정도가 되는 거죠. 네, 그 정도는 보고 있으니까 너무 크게 그렇다고 지금부터 쭉쭉쭉쭉 올라가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네, 근데 여러분들이 좀 발을 잘 담그시면 올 한 해도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뭐 기간이 아니다 보니까 매도는 못 치는 거고. 네, 근데 우리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 뭐 한 달에 100% 수익 내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해외선에서는 가능하죠. 네, 해외 선물은 가능합니다. 충분히. 예, 물론 뭐 주식은 들고 있으면 제자리에 오지만 해외 선물은 뭐 굳이 그걸 들고 있을 필요 있겠습니까? 손절하고 반대 포지션 잡으면 되는 거고. 실제로 네, 뭐 500만 원 가지신 분이 300만 원 가지신 분이 뭐 더블로 수익을 낸 경우도 있고 한 달 사이에 또 이제 그 이상도 버신 분도 있고 네, 그렇게 지금 벌고 있습니다, 다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셔서 주식만 보지 마시고 해외 선물, 해선시대 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마스터님들하고 같이 합을 맞추셔서 2025년에는 좀 다른 계좌, 빨간색을 좀 맛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스터님, 근데 저 네. 궁금한 게 그러니까 트럼프 취임 전에 상승을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후에도 상승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건 뭐 제가 쪽집게가 아니라서 네네네. 100% 맞출 수는 없겠으나 네. 지금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조정을 받는다면 그 다음에 이제 취임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는 오히려 상승할 걸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애널리스트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승폭은 남아 있다.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트럼프가 원하는 것이 강달러는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취임 공약에 따르면은 또 그래도 강달러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달러 원 환율은 트럼프 취임 이후로 보다 더 안정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우리 시장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더 해소된다면 환율은 보다 더 안정될 수 있다라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시장 또 좀 더 상승할 수 있다, 상승폭은 남아 있다라고 보셨는데요. 그게 트럼프 전일지, 취임 전일지 후일지는 뭐 쪽집게처럼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단 상승폭은 남아 있다라고 보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하나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마스터님의 경우에는 뭐 해외 선물이나 주식, 뭐 비트코인 정말 다방면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네. 올해 좀 포트폴리오 전략을 어떻게 짜실지 궁금하거든요. 전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이미. 네, 다 이미 들어가 있고. 네. 예, 근데 이제 조정- 비중을 좀. 저는 코인 쪽에 비중이 많이 있고 네. 네,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뭐 늘상 하는 거니까 네, 거기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스윙은 하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변동성이 좀 토 나올 정도일 경우에는 스윙하시면 안 됩니다. 방향이 잡혀야 스윙을 하는 거고 2박 3일 그거 잘 안 합니다. 그거 안 해도 수익 충분히 내는데 왜 그거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묻어두는 자산은 해외 주식하고 코인 같은 경우는 이미 묻어뒀고 해외 선물은 매일 하는 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스갯소리를 그러잖아요. 국장, 국내 주식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그러고 또 국장에서 룰이 2개 있답니다. 워런 버핏 흉내내서 국내 주식에 국장에 투자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뭐죠? 그 일의 원칙을 잊지 말아라. 결국 국장을 탈출하라고 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확신할 수는 없지만 네, 지금 국내 주식도 코스피를 보면 PBR이 0.82 그 정도 되잖아요. 예, 그게 대부분 그 코스피 바닥이죠. 그래서 올라갈 걸로 보는데 근데 그게 뭐 워낙 네, 올라가는데 제약이 있다 보니까 어디까지 갈지는 뭐 국내 주식에 관심 끊은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네, 그래서 해외 주식도 해외 주식이지만 만약에 해외 계좌가 특히 힘들어 그리고 지금 들어오시면 안 되죠. 환율 이렇게 높을 때 막 달러로 환전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나중에 환율 내려갔을 때 그냥 10%는 까먹고 들어가는 거죠. 그거 뼈 아픕니다. 제가 한번 당해봐서 아는데 환율 좀 진정됐을 때 들어오셔야 되는 거 해외 주식은 지금 성격 급하져가지고 진입하지 그러니까 해외 주식 바로 사면 예, 미래에 이미나 10%를 손실 보고 있다는 생각 꼭 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1,500원대가 1,500원 그 목전이 정상은 아니죠. 네, 10% 미만, 그러니까 10% 이하로 예, 떨어져 줘야 예, 그때 달러, 그러니까 시간 되실 때마다 달러로 바꿔 놓으시는 게 전략인 거죠. 네, 그 얘기들은 지금 여기서 할 수 없는 거고. 네, 근데 그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뭐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일로 교환이 되는 거니까 환차손은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고, 예,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여러분도 주식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예, 계속 뭐 수익도 안 나고 물리기만 하고 나는 장기 보유하려고 그러는 6개월 만에 제자리로 돌아오고 그런 참사를 겪지 않으시려면 오히려 해외 선물로 안전하게 수익 낼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네, 월요일 날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월요일 날 오전 10시 10분 그리고 저녁 11시에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 예, 그때 무료 공개 방송이니까 오셔서 보시면 이렇게 매매하면 수익을 잘 가져갈 수 있겠구나. 예, 그렇게 챙겨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권하는 건 해외 선물로 돈 버셔서 달러 진정됐을 때 해외 주식에 하나씩 예, 들어가시는 게 더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양방향 투자 전략이 가능한 해외 선물로 돈을 벌어서 해외 주식이나 비트코인에 투자해보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해외 선물을 보다 더 잘 알고 싶으시다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허생 마스터님께 구체적으로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허생 마스터님이 나오셨으니까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도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투자 전문회사 웨인라이트에 따르면 올해 미국이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또 규제가 명확해질 경우 비트코인의 가격이 2배 이상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보고 있더라고요. 네. 마스터님 어떻게 보시나요? 규제 없어도 2배 갈 것 같습니다. 규제가 없어도. 일단 비트코인은 2배 이상 간다. 네,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2배로 가는데 원래는 100%죠. 네. 네, 100%입니다. 수익률이 100%. 지금 97,000 좀 못 왔는데요. 이제 16만, 17만 정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것저것 따져보면 20만 정도는 예, 너끈히 넘어갈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환율로 본다 그러면 한 3억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환율로 본다 그러면 한 2억 4천 정도? 예, 그 정도는 무난히 가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내용들은 막 되짚으면 길어지고 얘기가.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럼 트럼프 취임식 이후에는 비트코인이 뭐 급상승할 것 같냐? 글쎄요, 그거는 요즘 이제는 더 이상 예, 너무 식상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미 패를 다 깠거든요. 예, 왜냐면 SEC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뭐 예, 그런 패드를 다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그거보다는 다른 호재들 예를 들면 뭐 얼마 전에는 지금 무산이 됐지만 마이크로소프트였죠. 네, 거기에서 자산을 매입하는데 비트코인을 매입한다고 마이크로 스트레이지처럼 이번엔 또 아마존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퍼드 가짜 뉴스를 하더라도 한번 불을 지펴놓으면 코인은 또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그 점유율 도미넌스가 40% 밑으로 내려가야 시즌이 끝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는 50%대 중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충분히 상승할 여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한 2배 정도, 또 괜찮은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소 비트코인 상승폭보다 최소 2~3배 이상 가는 거거든요. 또 코인 잘 고르시면 10배 이상도 가고. 그런데 여기다 올인하시면 안 되죠? 올인하시면 안 되고 해외 선물 하시면서 버시는 돈으로 짬짬이 사두시면 나중에 큰 수익 가져갈 수 있을 거고 저도 방송 중에 우리 교육방에서 말씀하는 도중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다들 궁금해들 하시는데 일단 돈 버시고 그러고 나서 여윳돈으로 하셔야 됩니다. 코인은 안 그러면 묶이면 난리 납니다. 주식하고 완전 달라요. 네, 그래서 코인은 아직 갈름이 남았고 규제 없이도 2배는 가고 규제가 있으면 더 들어오겠죠. 규제라 그러면 왜 규제라는데 들어와? 라고 하시겠지만 가이드라인입니다. 가이드라인이 있어야지 되는 거고 미국에서 올해부터 가이드라인이 하나 풀린 게 있죠. 예전에는 비트코인을 사면
네, 손실일 때는 손실로 기록을 하는데 수익 나면 수익 났다고 자랑을 못했거든요, 기업에서.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하면 이거를 자산으로 인정을 또 받는 거기 때문에 기업들이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꼭 트럼프의 친가상 정책이 아니더라도 또 비트코인 규제가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비트코인은 100% 이상 추가적으로 충분히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다만 투자를 할 때 꼭 여윳돈으로 하자, 해외 선물로 돈을 벌어서 비트코인에 투자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외 선물로 한번 돈을 벌어볼까요? 오늘의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nvesting.com에 따르면 기술적인 분석, 나스닥 선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볼까 하는데요.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도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12개 지표들 중에서 6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봤을 때는 RSI와 MACD, CCI, 하이로스, ROC, 브랜베어 파워 지금 이 지표들이 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팻말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왜 매수일까요, 마스터님? 아침부터 우리 교육 공부방에 계신 분들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차트 네.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차트 보면 지금 이게 보기에 따라 좀 다른데 저는 이게 62평선을 좀 지켜냈다고 보거든요. 이 녹색이 62평선입니다. 그리고 과거를 보게 되면 62평선에 걸려서 계속 올라갔습니다. 물론 한 번씩 쿵 하고 찍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62평선 근처에서 바닥을 만들고 올라가고 있었고, 그리고 이때도요. 이때 무너졌을 때 이때도 다시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렸고, 네, 그리고 22,000 회복하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만약 경제 지표가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면 PMI는 50이 기준이죠.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면 이 52평선, 62평선 여기 있습니다. 지금 21,209죠. 200이라고 봐야 되죠. 200 정도. 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 정도. 그리고 그다음 라인이 21,000이죠. 라운드 강력한 라운드 피겨. 그리고 이 자리입니다. 2750이죠. 122평선. 530이네요. 122평선. 네, 여기를 지켜내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켜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저점 잡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쭉 올라가고 있죠. 오전에 제가 우리 공부방에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린 건 이 350. 네, 오늘 512평선 자리가 350입니다. 이 정도까지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중요한 건 이 200선, 네, 그리고 100선, 네, 그리고 여기죠, 21,000, 네, 이 자리를 지켜내는지가 관건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내려오면 여기죠, 2200에서 매수를 한번 받아보실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나는 만약에 성격이 좀 급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죠, 이 자리 62평선입니다. 이 녹색이 이 자리입니다. 21,250, 또 21,200 이 두 자리에서 매수를 한번 받아보실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마스터님 근데 오늘 또 0시에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제조 PMI가 발표되잖아요. 네.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12시 이후로 매매하는 게 나은 건가요? 그건 그거고. 그건 그거고. 네. 네, 그건 그거고 그냥 매매하시면 됩니다. 아, 네, 그리고 한 10분 전 그때부터 장이 좀 이렇게 좀 그거 하거든요. 그 뭐라고 그럴까요? 왔다 갔다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정체되고 박스 치면 그 매매하시다 보면 알아요. 이제 지표 기다리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오니까 적어도 물량만 계시지 않으시면 되는 거죠. 네, 일단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